긍휼과 인내와 순종을 겸비한 크리스천 기업가를 만나보는 시간. CEO가 좋다. 오늘은 모발 이식센터 모아름의 이규호 원장을 만나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고민으로 떠오른 탈모. 탈모 인구의 고민 해결을 위해 우리나라 모발 이식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는 이규호 원장. 누군가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 최대의 고민을 해결해 준다면 그것보다 고마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은 탈모로 고민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선물을 하는 모아름 모발 이식센터의 이규호 원장님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곳이 모아름 모발 이식센터죠? 네, 모발 이식센터. 아, 그럼 모아름 이게 무슨 뜻인가요? 모는 뭐 아시겠지만 들모자를 하는 그렇군요. 거고요. 네. 그래서 아름이라는 거는 이제 순수 한국말이죠. 네. 그래서 아름답다라는 뜻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래서 모발이 아름다움을 우리가 선사한다라는 뜻이 있고, 또 아름드리 나무처럼 굵다. 네, 굵고 한아름 되는 네. 굵은 이미지. 그래서 네. 남자분들 같은 또 탈모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굵고 건강한 네. 풍성한 모발들을 우리가 또 선사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아, 그 이름만 봐도 이것이 어떤 곳인지 이제 대충 알겠는데요. 네. 그럼 이곳에서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세상에 많은 분들이 또 여러 가지 또 질환으로 네. 또 고통을 받고 있으신데, 저희 모아름에서 이제 치료를 하는 것은 탈모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치료를 하는 곳입니다. 주로 이제 모발 이식 수술을 네. 주로 하고요. 네. 그리고 뭐 약물 치료, 네. 또 주사 치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탈모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비절개식 시술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완전히 뒤엎고 비절개식 모발 이식의 선두주자가 된 이규호 원장. 현재 우리나라의 탈모 인구 어느 정도 되나요? 보도에 따르면 1,000만이 넘는다고 하죠. 아, 그렇게 이제 많은가요? 우리나라 5명 중에 1명 정도는 네. 탈모를 겪고 있고 또 고민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과거에는 사실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요즘 최근에 들어서도 많이 증가를 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탈모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유전으로 네. 받아들였었죠. 근데 네. 아주 고도화된 이런 현대 사회에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스트레스, 그리고 뭐 환경오염, 대기오염, 또 뭐 생활들이 대부분 또 불규칙하게 식생활도 그렇고 불규칙한 식생활 습관들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원인으로 많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모발 이식센터를 운영하시기 전에 그때는 이 통증 클리닉을 운영하셨다고 그러죠. 그런데 어떻게 이쪽으로 오시게 되셨어요? 네, 제가 원래 마취 통증의학과를 전공을 했습니다. 네. 전문이고요. 그래서 통증의학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을 또 치료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연찮게 모발 이식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네, 미국의 모발 이식 분야에 있어서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으신 닥터 콜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그분한테 정말 개인적인 사사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좋은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탈모 때문에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제 이곳에서 치료를 받고 인생이 좀 바뀌었다 하는 그런 뭐 특별히 기억나는 분 있으세요? 어머니와 아들이 상담을 오셨어요. 근데 아들이 20대 초반부터 탈모가 아주 많이 진행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 아들의 마음 속에는 이제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탈모가 생겼다. 부모님 유전 그렇게 잘못 준 게 아니냐. 그래서 이 친구가 그런 자아에 대한 이제 자존감이 좀 낮다 보니까 우울증도 빠지고 대인기피증도 빠지고 가능하면 외출도 안 하고 그다음에
그런 사회적인 부분에서도 단절이 오지만 가족과의 관계도 단절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과 대화도 안 하고 부모님에 대한 그런 분노, 적개심이 가득하고 뭐 어머니는 이제 너무 안타까우시니까 그래서 아들한테 자기 머리를 이식할 수 없느냐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런 얘기까지 하시고 근데 그 친구가 수술을 하고 이제 모양이 회복이 되고 좋아졌어요. 그리고 한 1년 뒤에 다시 이제 어머니하고 오셨는데 관계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탈모의 치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관계도 회복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참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 탈모 치료가 정신과 치료까지도 결국 네. 겸한 것처럼 그렇게 외적인 보이죠. 부분만 그렇다기보다도 오히려 뭐 심적인 네. 그런 부분들까지 다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것이죠. 모발 이식 수술로 온전히 회복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세상에 고통받는 이들을 돕고자 했던 이규호 원장의 오랜 소망도 다시금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네. 처음에 통증 전문의가 되셨다는데 왜 통증 클리닉을 전문으로 하시게 된 뭐 특별한 뭐 이유라도 있었나요? 제가 대학교 4학년, 의과대학 4학년 때 병원 실습을 나가게 됩니다. 이제 그 시기가 2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설을 앞두고. 근데 제가 갑자기 몸이 좀 이상해지는 걸 느꼈어요. 다리 쪽부터 해서 감각이 정상적인 게 아닌 거예요. 대학병원 신경과 교수님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이런 증세들이 좀 있다. 근데 별다른 이상이 없는 거예요. 다른 분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로는 명대로 살지 못할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진단이 안 되니까 그런 얘기들까지 사실은 제가 듣게 되었어요. 참 낭망했죠. 네. 어떻게 돼야 되나.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제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그러다가 글로벌 치유센터 강우석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한테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안수 기도를 받았죠. 그래서 한 3번 정도 안수 기도를 받고는 제가 밤에 그렇게 괴롭히던 통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졌어요. 아, 그랬어요? 잠을 잘 자기 시작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이제 제가 휴학을 하고 한 1년 정도 계속 이제 기도를 받으면서 지냈죠. 그 이후로 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고치심으로 제가 완전하게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일을 겪으면서 성경 말씀도 제가 배웠지만 또 어떤 성령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실질적인 그런 능력들을 제가 체험하는 계기가 됐고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제가 통증으로 힘들어하는 고통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는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마취통증의학과를 사실 이제 지원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통증학을 지원하셨는데 네. 그렇게 병원을 또 운영하시다가 네. 모발 이식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셨는데 네. 모발 이식 업계에서는 의사 선생님이 일로 들어오셨으니까 상당히 신선한 충격이었겠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모발 이식 쪽은 뭐 피부과 전공을 하신 분이나 그런 또는 분들이 또 오시나요? 성형외과 뭐 전공을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시고 네. 뭐 다른 전공을 하신 분들은 사실 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요. 네. 근데 일단 기존에 제가 98년도에 이제 모발 이식 쪽을 이제 하게 되었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의 모발 이식의 주류가 이제 수술법이 크게 이제 2가지가 있는데 절개식 방식이라고 해서 뒷머리 쪽을 이제 띠처럼 길을 잘라내어서 그거를 분리를 해서 심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 이제 그런 수술 방법을 배워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 방식으로 인한 결과들이 너무 좋게 나오고 그분들이 기존에 생각하시던 피부과 의사, 성형외과 의사가 아닌데 그런 미국의 방식 기술들을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그분들한테는 좀 충격이었고 또 국내에 있던 탈모인들이 더 좋은 그런 기술들이 이렇게 또 소개가 되고 시술될 수 있구나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각광을 많이 받게 되었죠. 비절개식 모발 이식 대중화에 앞장선 이규호 원장. 수많은 임상 경험을 통한 완벽한 이식술로 탈모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의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